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장중 4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서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 여러 가지 자본시장 밸류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정책의 영향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 밸류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좀 갖도록 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도골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소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숨어 있었네. 자, 지금부터 우리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오기영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장중 코스피 지수가 4천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5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과도한 거 아니냐, 적절한 거냐, 또 실제 가능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자본시장의 냉소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1월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그리고 그 이후에 자사주에 대한 처리 문제 다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었고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시도하다가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6월 이후에 민주당이 이걸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냉소가 호기심으로 바뀌고 호기심이 다시 기대로 바뀌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은 속도감 있게 저희가 추진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시장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기대와 관심 그리고 고민을 함께 지켜보고 또 저희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악담이나 방해, 험담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는 그런 식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중국 투자자가 와서 한국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그런 험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 쪽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셨겠지만 현재 자본시장에서 들어오는 외국 자본 중에서 최대 자본이 미국 자본이고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2.2%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또는 밸류업 정책을 중도 포기했던 정당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가로막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발언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투자자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속도보다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만으로 끌어갈 수는 없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정부나 민주당은 일관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함께 관심 갖고 직접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의 시작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들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자라는 것들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위의 부의장을 그 당시 맡고 계셨는데 이정문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 발령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부스트업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상법으로 제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입법화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걱정도 했지만 아시겠지만 한 번의 좌절을 겪은 후에 올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에 이어서 이렇게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물론 이렇게 4천에 오르게 된 이유 중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상법 개정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후에
또 제가 정무위원회인데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여러 또 이 활성화에 대한 또 후속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 코스피 5,000위원의 이름처럼 정말 코스피가 5,000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주시장 밸류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세제 개혁, 배당 소득세 개혁과 같은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또 발언과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이소영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또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런 불공정 주가 조작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조사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해서 매우 필요로 됩니다. 이런 역할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민병덕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5,000위원회 특위위원이고요. 민병덕입니다. 저희가 이 논쟁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할 것인지 논쟁을 공개적으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공개 디베이트의 합리적 결론이 자본시장을 선진화해놓고 나중에 더 논의하자라는 것이었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법으로 상법 개정 등의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다 보니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코스피의 상승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시장 선진화도 아직 남아있는 주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 자본시장 선진화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의 또 성장도 코스피 5,000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정책으로 인한 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 충분히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주당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 답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한국의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투명하게 거래 질서들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제 충분히 안심하고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제 것들도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홍콩에서 있었던 아시아 투자자 대회에 우리 이강일 의원하고 박홍배 의원이 이제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홍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두 차례 상법 개정 이후에 글로벌 투자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9월 달에 글로벌 투자자 포럼이 있는데 한국의 국회의원, 우리 특위의 위원들이 좀 오셔서 직접 이 상법 개정의 배경 그리고 코스피 5,000이라는 국정과제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강길 의원님하고 제가 9월 9일에 홍콩에 방문해서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일간에 걸쳐서 투자자들과 1대1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은 이 상법 개정이라는 두 차례 법 개정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문답을 통해서 의지가 상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국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100일 간담회에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입장 언급이 있으셨고, 그 다음 주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양도세 기준 유지와 같은 후속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투자자들의 생각은 기대에서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이 추진할 추가적인 후속 개혁들이 이루어질 때 기대는 반드시 확신으로 바뀌고 주가는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명 코스피 5,000과 6,000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확실한 정책적 의지들을 투자자들과 소통하면서 바꿔야 될 문제, 일본이 10년에 걸쳐서 갔던 그 주식시장 정상화의 길을 저희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는 재계,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또 주식시장 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여러 투자 실무가들 많은 부분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서부터 사무금융노론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또 그런 여러 기관 투자자들 또 투자 실무자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요. 김현정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코스피 지수가 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사상 최초로 코스피 4천을 돌파했는데 여전히 7개 리서치 센터장들도 5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두 차례 걸친 상법 개정 그리고 앞으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의무 공개 매수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도입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상속세법 개정까지 우리가 하나둘씩 다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의지들이 모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면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 대응반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인지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금감원의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처벌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더 우리가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 자본시장이 코스피 5천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저희 나라는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비율이 7대3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도 발표하고 또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무브머니를 통해서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 쪽으로 자금의 흐름들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더 코스피의 상승 폭은 더 빠르게 그리고 폭도 빠르고 속도도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오늘 4천을 맞아서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 한 이유도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또 MSCI 지수 편입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우리 기재위에서 이런 거시적인 정책들, 국제금융정책들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뒷받침해 주고 계시는데요. 안도걸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도걸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코스피 4천 돌파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이번에 성과는 정부의 매우 효과적인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던 그 문제를 정조준했다고 봅니다. 세 가지 문제죠. 기업 구조, 기업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공정질서 회복, 그리고 주주 환원. 이 세 가지 시장에서 기대했고 투자자들이 가장 바랬던 그러한 과제를 정조준해서 이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게 시장의 호응과 또 투자자의 어떠한 기대에 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코스피 4천 돌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이제 불안한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의 자금들이 현재 아직은 부동산에 캐피탈 게인을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스피 4천 돌파를 계기로 주식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서 기업 투자 부분으로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어떤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집행하는데 또 기획하는데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자사주 문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공시제도 많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그런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이강일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장중 4천을 돌파했습니다. 과거 우리 주식시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9일 코리아 코스피 지수는 2294에서 약 6개월 뒤인 오늘 드디어 장중 4천을 돌파하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버블인가 한편으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PBR은 1.2 정도입니다. 이는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매우 중요할 때입니다. 대선 직후 정책 의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였고 지난 7월과 8월 1차, 2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의지에 대해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 분산 투자, 혁신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공시제도 개혁 추진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이외에 앞으로는 투자자들, 특히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거수기 이사회를 감시하고 혁신적인 기업의 경영진과 소통하는 투자자의 역할이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일관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